IT의 신과 리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월간 아리수. 네. 이번 시간은 제가 원래대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죠? 네. 최근에 LG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는 모양새예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는 LG 이노텍 주가 좋고, LG CNS는 서버린 AI 쪽에서 또 관심 많고, 그죠? LG AI 연구원, 여기서 또 30여 명이 엔비디아 방문하러 가면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예. LG전자는 클로이드를 연말까지 공장에 투입한다고 하는데 실제 LG그룹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LG는 사실 저는 조금 아직은 불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기 LG가 잘 돼야지 제가 마곡 아파트 마곡이 LG의 도시라. LG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죠. 사실 이제 클로이드 아시겠지만 CES에서 되게 좀 뚝딱뚝딱 거리면서 많이 좀 기대감을 낮춰버렸고.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젠슨항이 방문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와 LG가 뭔가 피지컬 AI에서 새로운 그림을 보여주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얼마 안 돼서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LG에서 30여 명이 미국을 갑니다. 미국 가서 엔비디아를 만나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뭘 하겠냐.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지컬 AI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없고 집어넣을 수 있는 모델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엑사오는 그게 안 되나요? 엑사오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피지컬 AI 쪽은 아직 제대로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LG에서 그때 이제 젠슨항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나왔던 거는 아이작이라든지 그루트라든지 코스모스 같은 다양한 엔비디아의 그런 툴을 활용을 해서 클로이드를 좀 많이 똑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 뒤에 이제 LG 쪽에서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보도들을 보면은 클로이드가 가정이 아니라 공장에 먼저 배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CES에서는 류재철 사장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아무래도 내년은 넘어가야지 뭔가 좀 산업 현장이든 가정이든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시간이 당겨졌거든요. 거기에는 아마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술 발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습할 수 있는 그 툴이 엔비디아 걸 쓰면은 시간을 당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좀 약간은 걱정되는 게 아직까지 클로이드를 보면은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동하는 뒤에 액추에이터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게 많고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은 페이로드가 높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들 수 있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야기할 때 강조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순간적으로 들 수 있는 힘이 50kg까지, 지속적으로 들 수 있는 게 30kg까지. 굉장히 사람보다 거의 힘이 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클로이드는 사실 이게 접을 때 봤을 때 페이로드가 10kg도 안 될 것 같아요. 5kg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산업에 넣으려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성능이 좋은 액추에이터랑 전기모터를 넣어야 돼요. 그걸 봤을 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지금 LG전자가 악시온이라고 하는 새로운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내놨죠. 근데 그걸 어디에 쓸지에 혹은 어디에 공급했다 이런 이야기 아직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LG가 이제 지금 내부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올해 말보다는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한편으로 지금 이제 되게 기대치가 우리 류 기자가 낮구나. 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하고 협력하면서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지금 누가 뭐래도 로봇 산업에서 가장 핫 이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 나머지 지분 산다는 이야기도 있고, 삼성전자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IPO 지금 일정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에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작년 6월에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고도 행사 안 했던 거는 내부적으로 현대차랑 소프트뱅크가 1년 정도는 우리가 풋옵션 행사 기간을 연기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 6월이 되면서 풋옵션 행사 기간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들 누가 저걸 살까? 아무래도 지금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빨리 여기서 좀 털어내고 다른 데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모르겠지만 네. 원래 당초에는 이제 소프트뱅크가 옵션 행사를 안 할 거라고 많이들 봤거든요. 네네. 지금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업 가치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내년 혹은 이제 후년에 IPO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좀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요즘 주가 보면 알지만 피지컬 AI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이제 AI라든지 반도체 쪽보다는 조금은 그렇죠. 느리죠. 느리죠. 그러다 보니 아마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사실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를 소프트뱅크의 한 9.5% 정도 되는 지분을 다 사겠다. 이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는 얼마에 살지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이제 2021년에 그때 현대차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지분을 사올 때 그때는 8천억 가치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100조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 2, 30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가치를 두고 100조만큼을 쳐줘서 사줄 거냐 아니면은 2, 30조에 대비해서 사줄 거냐 이 부분을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뱅 입장에서는 거기는 투자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100조, 140조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 쳐달라라고 할 거고. 그러겠죠. 네, 근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금 싸게 살려고 할 텐데, 근데 그래도 현대차도 지금 믿고 있는 구석이 뭐냐면 프리 IPO도 좀 이야기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걸 사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엔비디아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통해서 두뇌는 갖고 있는데 하드웨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구글이랑 뭔가 좀 협업을 하려면 지분 관계를 맺는 게 좋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협력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쪽에서 보고서를 내놓긴 했는데 뭐 현실 가능성은 저는 사실 좀 떨어진다고 보긴 했지만 왜냐하면 거기 보면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매도를 해서 그걸 통해서 프리 IPO라고 약간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정 회장은 지금 좀 약간 그런 쪽의 생각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프리 IPO를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도 요즘 시장 자체의 그런 트렌드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보다는 반도체로 많이 쏠리고 있잖아요. AI 인프라 쪽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 약간 우리가 슬로우 다운 되고 있을 때 최대한 싸게 좀 어쩌면은 그 지분을 매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도 요즘 최근 소문에 많이 섞여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까 삼성전자 지분 인수 시나리오는 소프트뱅크에서 흘렸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때 당시 IB 쪽에서 이야기 많았어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 이야기도 있었고요. 국내 다른 기업들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가 구글 이야기, 엔비디아 많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수많은 빅테크 업체들이 IB 쪽에서 소문이 돌았거든요. 근데 기사로 최근에 떴던 것 중에 신빙성이 있었던 건 삼성전자와 이제 구글 이야기였던 건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100% 다 인수를 했을 때 그때 그 시너지가 날지 아니면 너프가 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많이 의견이 갈립니다. 이 현대차의 100% 자회사가 되면은 다른 회사가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지분 확보를 했을 때 사실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 보니 이게 과연 흔히 말하는 주가 부양을 할 때 좋을까 이런 판단도 있고 아니면은 피지컬 AI 시대가 왔을 때 결국에는 그때는 가장 많은 뭐 데이터라든지 가장 많은 양산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도권을 갖고 갈 텐데 그때 여러 기업으로 지분이 나눠져 있으면 이제 뭔가 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럴 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의사 결정권자가 이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사실 뭐 최근 스페이스X 상장 때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클래스 B 주식 확보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는 의결권 확보 때문이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나중에 되면 상장할 때 되면은 그런 의결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나스닥에 상장을 할 거면 빅테크들 지분을 전략적으로 좀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의결권에 뭐 큰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 그러면. 네. 하여튼 뭐 어떻게 할지는 뭐 현대차에서 잘 알아서 네, 하실 것 같고. 자, 테슬라는 아직도 옵티머스 V3 네, 버전을 공개를 못 하고 있고 당초 올 1분기 공개 예정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뤄지고 있고 병목의 근본 원인이 뭔가요? 그리고 뭐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컨콜에서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1분기 공개는 뭐 이미 지나갔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계속 6월 공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6월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전혀 지금 공개할 만한 그런 기미가 안 보이죠. 테슬라는 항상 뭔가 공개할 때 미리 이제 앞서서 예고편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설레발 많이 치죠. 네, X에 계속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죠. 전혀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 두 가지 병목이 지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하나는 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관련된 기술이 여전히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이게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V2 정도 수준으로 지금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V2 때 보여줬던 그 손의 움직임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정말 기술에 미쳐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서 사람처럼 효율적으로 전기를 덜 쓰는 손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병목이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피지컬 AI 쪽이에요. 피지컬 AI 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건데 생각보다 피지컬 AI 관련된 제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움직임에 대한 데이터 이 부분에 대한 확보와 지금 이거를 개량하는 방식이 좀 어렵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들 좀 엔비디아랑 협업을 하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때도 그랬지만 자체적인 솔루션이랑 자체적인 툴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사실 그게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해결을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자율주행이든 전기차든 휴머노이드든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스페이스X를 어떻게든지 좀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이 부양이라는 건 주가 부양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화성에 지금 미쳐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든 화성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잘 하려고 하는 건데 예전에는 휴머노이드를 거기에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 상장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인 돈을 활용을 해서 쏠 수 있는 뭐 팔콘이라든지 여러 지금 이제 그런 발사체 그리고 관련된 기술들을 같이 빨리 올리고 그리고 나서 아마 휴머노이드든 자율주행이든 이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들 보고 있다 보니까 제일 큰 요인은 사실 뭐 일론 머스크의 관심이 조금 뒤로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많이들 기대했던 거는 2분기부터 이제 모델 X랑 S가 이제 사실상 단종되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프리먼트 공장과 이제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쪽에서 휴머노이드 생산을 막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전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했던 건데 그 부분도 조금은 늦춰지다 보니까 올해 100만 대 내년 1000만 대는 좀 많이 뒤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지금 결국 그 피지컬 AI를 구현하려면 리얼 AI를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테슬라는 풀스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일 좋은 건 이거 가지고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면 훨씬 좋아지긴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한테 데이터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테슬라도 사실 FSD에 썼던 그 기술을 활용해서 로봇을 좀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봤던 그렇죠. 건데 약간 한계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두 회사가 지분이라도 썩지 않는 한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뭐 결국 한국 수혜는 뭐냐? 네. 부품 업체들 뭐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류 기자가 좀 보는 유망한 밸류체인. 배터리 쪽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라든지 다른 좀 부품 쪽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이 아시겠죠. 뭐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몰래 와서 다녀갔다가는 뭐 화신전공이라든지 뭐 SL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곽강을 받고 있죠. SL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램프 업체. 네, 그렇죠. 램프 업체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이제 로봇의 바디 쪽에 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들어가는 로봇 바디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기술은 뭐 열 컨트롤 관련 기술인가요? 셰시 기술로 알고 있고요. 이게 셰시 기술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중국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내구성이거든요. 내구성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신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 부품을 조금은 어쩌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한국 부품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추에이터 쪽을 좀 더 많이 최근에 개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품을 이제 28년부터 아틀라스에 공급할 수 있는 사양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만도라든지 아니면 LG보다는 모비스 쪽에서 좀 더 많이 빨리 공급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네, 어쨌든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럽죠. 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뭐 당장 이게 숫자 나오는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준비한 월간 RS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나요? 아니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꽉꽉 채워서 월간 알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